이승복 교수님. 네. 이분이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그렇게 살림문화에 등록시켜 주셔서 가만히 앉으셔야지. 그렇죠. 산림문학상도 이제 언제 11회를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본내 고문이신 김호은 이사장님 그리고 김민정 부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영균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회장님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국회 숲해설가협회 상임 대표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회 육성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제33대 산림청장이시었고 현 김현장 로펌의 고문으로 계시는 최병암 청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임상섭 산림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산림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강창모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이명규 회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 이 자리에 이사님도 30여 분 이상 참석하셨습니다만 오늘 제주도, 부산, 남원 참 전국 각지에서 회원님들이 오시는 것만 해도 이거 정말 제가 송구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회원 한 분 한 분의 귀한 걸음이 산림문학회가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영예의 산림문학상을 수상하시는 김선진 시인님과 김범중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림문학 신인상은 저희들이 특이한 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어느 문학 단체가 더 부끄럽지 않은 분을 신인상으로 모시다 보니까 사실 1년에 5, 6명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어떤 데는 저희들이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 혹시 등단 심사에서 떨어질까 싶어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전직 산림청 공직자로 계시던 김선우 시인님은 참 공직자로서 늦게나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명숙, 김명곤, 여환주, 편영희 수필가님 축하드립니다. 특히 그 여환주 그 수필가님은 이 복만이 지으세요 하는 이런 제목에 보듯이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10수년간 병원에서 환우들을 보살피는 그 헌신적인 그야말로 이 누구보다도 더 봉사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신 분을 이번 신인상으로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문학상에 사실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특히 그 본심을 이끌어 주신 권대건 교수님과 이승복 교수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만 항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심을 이끌어 주신 또 진길자 부이사장님, 김국회 이사님, 김수원 이사님, 유해숙 이사님, 조재학 이사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김선진 시인님은 수상작에 숲 눈과 귀를 열닫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제목으로 자연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성찰로서 그 완성도를 높인 훌륭한 작품이라고 심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단에서 훌륭한 위치에서 존경을 받는 분을 이번에 모시게 돼서 우리 산림문학회라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문 부분에 김범중 작가님은 숲과 문화를 해설하시면서 한시를 써갖고 또 우리 산림문학회의 이름을 사실 많이 알리는 분입니다. 창덕궁 후원의 매화꽃 피고 지곡하는 문양 넘치는 한시로 통해 갖고 창덕궁의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연구가 산림문학의 자세이기에 그 공로를 높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신인상으로 문인이 되신 여러 문인 작가님들은 사실 어깨가 무거운 만큼 아주 좋은 작품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본인의 발전뿐 아니라 산림문학회도 많은 발전을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산림문학상은 이제 문단에서 문학적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추구하는 산림문학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문인들이 선망하는 이런 문학상으로 녹색 문학상 못지않게 그 진가를 자꾸 높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귀빈님들과 아침 일찍이 먼 곳에 정말 수백 리길을 달려오셔서 행사를 도와주신 이사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짧으나마 감사의 인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한국산림문학회에서 주최하는 제11회 산림문학상과 2024년 산림문학 신인상 시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김성준 이사장을 비롯하여 오랜 시간 한국산림문학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호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과 심사에 고생하신 이승모 교수님, 권대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문학상 수상자이신 김선진 시인님, 김범중 작가님, 그리고 산림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시는 김선우 시인님, 김명숙, 김정곤, 여환주, 현영의 수필가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문학은 다양한 산림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림문학회가 숲사랑, 생명존중, 녹색환경 보존의 가치를 토대로 국민 여러분께 숲사랑을 전하는 메시지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문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문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소설가 김호훈입니다. 예, 오늘 2024년 신인문학상 요 먼저 말씀드렸네요. 우리 11회 산림문학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오늘 산림문학 수상을 시상하시는 김선진 시인님, 김범중 수필가님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신인상 받으시는 5분 선생님에게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앞서 또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문학상 시상에 참여하느라고 아랫동에서 우리 몇몇 군인들과 우리 문학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서울에는 황사가 심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좀 좋은 공기를 좀 마시고 가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여기도 역시 또 황사가 많더군요. 근데 지금은 깨끗이 잘 그쳤습니다. 바로 우리 산림과학원이 있는 곳이라 황사도 피해가는 듯합니다. 저는 우리 산림문학회에 오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학이 나무와 같다. 그래서 산림문학이라는 이 문학회의 이름 자체도 참 풍부한 또 문학과 산림이 궁합이 또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양아 교수님의 수필 나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닿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꼭 사람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가꾸지 않고 교양을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 수술의 정신세계하고 함께해지는 것처럼 나무도 올곧게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스스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생물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한번 자기가 자라면 자기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지 더 좋은 비옥한 땅에 있는 나무를 부러워하거나 그리로 옮겨가려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무의 생태만 닮아서도 우리 사회는 참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문학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참 향기가 납니다. 오늘 문학상 시상식인데 엉뚱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십니다. 저는 문학인이라 먼저 문학을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시 한 수를 읽고 수필 한 편 읽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시끄럽고 싸움은 있습니다만 잘 싸울 겁니다. 고운 말로 싸울 것이고 또 발전되게 싸울 것입니다. 우리 문학이 바로 그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림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문학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산림문학계 회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두 분 선생님, 또 신인상 받은 5분의 선생님들 앞으로 훌륭한 문학으로 우리 산림문학과 우리 한국문학을 크게 빛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산림문학도 크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해마다 옵니다만 올 때마다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김성길 이사장님 비롯해서 여러 임원님들이 잘 가꾸고 이끌어와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는 회원 여러분들의 봉사정신 또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태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문학 또 산림문학이 크게 발전해서 우리 사회가 크게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리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래왔지만 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극복해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2025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문운이 빛나고 한국문학도 함께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 5편의 시작품이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편 모두 격조를 갖췄고 시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의 수준이나 또는 이 작품이 가져야 할 신비적인 어떤 양상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작품을 골라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의 자격과 품질을 다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5편 중에 한 편을 골라야 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을 묵혔습니다. 며칠을 묵히고 도대체 이 산림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림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산림이라는 단어와 문학이라는 단어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산림문학이라는 독립된 장르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문학이라는 장르를 인정하려면 거기에 맞는 특징이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징을 제 생각에는 자연 속에서 충분히 자연에 공감을 한 흔적과 자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문학작품으로 그것을 배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뒷종이와 앞종이가 절묘하게 맞아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상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001년부터 숲해설가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 한번 비춰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문학에 대한 그 어떤 의지라거나 욕망이라거나 또는 실천하는 과정도 저도 반성을 했지만 산림문학이라는 것을 심사하면서 산림문학은 이렇게 가야겠구나라는 어떤 목표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이 오늘 수상하시는 김선진 선생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천착의 수준이 분명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의지가 분명히 돋보였습니다. 따라서 김선진 선생님의 작품을 시작으로 오늘 이후에 산림문학이라는 장르를 이렇게 굳혀가야 된다라는 어떤 다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선진 선생님의 작품을 산림문학상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제 소신과 더불어 산림문학에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산림문학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것으로 심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문학상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봄호 모래정원의 봄으로 등단한 김명숙 씨는 21년 복사골 백일장 수필 부분 장원에 빛나는 실력파입니다. 근대근의 심사평에서 정선옥화의 길에서 삶의 번원성을 찾다는 평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 수필의 문학적 성취는 전원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이중구조로 짜서 문학적 효과를 이끌어낸 데 있습니다. 이분의 글쓰기는 대단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을 차분히 감상하면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이 요란스럽지 않고 차분해서 좋았습니다. 2024년 겨울 수필로 당선된 김정곤 씨는 부산 사람인데요. 이분의 수필은 문학을 위대하게 하는 철학성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수필의 의미는 델레이저 이후 현대 철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맛볼 수 있는데 복잡해 이 세상 속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이 수필의 핵심입니다. 결말부 문장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객체로 본다는 것으로 김정곤 씨의 신유물론적 객체지향 존재론적 사고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4년 겨울호 복 많이 지으세요로 등단한 여한주 씨는 서울시 녹지과 공무원으로서 도시 숲, 가로수, 공원 조성에 기여하였고 하늘공원을 조성한 분입니다. 하나의 제재로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면 물론 인생에 대한 비전과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수필은 독자들에게 적잖은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수필의 문학적 성취는 봉사자를 나무에 견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겨울호 다시 안면다에 오다 등단한 펜영희 씨는 부산이 고향인 아내가 안면도 바다를 보고 반해서 이곳에 별장을 짓고 말년을 보내고자 한 것이 있음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적송으로 된 나무숲을 가꾸며 소나무 숲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 그네를 설치하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토포필리아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수필의 쾌미는 가난했던 유년기 삶을 관통하면서 청소년기 암울한 추억을 실어 나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르길리우스 walked first and Dante followed him. 베르길리우스는 먼저 길을 걸었고 단테가 그 뒤를 따랐다. 이 문장에서 저는 베르길리우스를 에세이로 치환해 봅니다. 오늘 신인으로 등단한 분들은 에세이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또 산림문학이 닦아놓은 산림숲의 길을 잘 따라가시면 수필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반짝이는 별빛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등단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1회 산림문학상 심사평입니다. 수상자는 김범중 씨이며 수상작은 창덕궁 궁원의 매화꽃 피고 지고입니다. 사실 이분은 지금까지 제가 산림문학상 심사를 할 때 대부분 작품을 이렇게 다 봤는데, 이번에는 작품하고 작품집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희는 랭보의 견자가 되어야 하고, 견자로서 사물의 깊이와 넓이와 질량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김범중 씨는 창덕궁과 후원의 빼어난 비경에 매료되어 후원에 얽힌 이야기나 계곡과 연못에 숨겨진 비경과 수려한 풍광에 대한 견문에다가 한시를 곁들여 쓰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어 오늘의 영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필집의 수필은 일반 수필가들이 보면은 이게 수필 맞나 할 정도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나 저는 수필 전문가로서 이분의 수필은 일반 수필가들이 잘 안 쓰는 복합 구성으로 작품을 썼습니다. 수필에서의 복합 구성은 주제와 관련 2개 이상의 이야기를 합쳐서 쓰는 수필을 말합니다. 김범중 씨는 소주제에 따른 소제제 관련 한시를 곁들여서 운치를 더했습니다. 정전으로 가는 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나문, 금천과 금천교, 진선문, 인정문 등 토막토막의 생각을 엮어 토막의 마지막은 한시로 꾸며 한 편의 수필을 멋지게 구성해내었습니다. 자연의 정치와 정각에 얽혀있는 사연, 출연에 배어있는 문향이 한시와 어우러져 한국적 수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음과 기억과 사료를 덜쳐내었을까요? 토막토막을 글을 복합적 구성으로 해서 그 제재를 경험과 상상력, 지식과 사료로 녹여서 이만한 맵시를 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산림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조 대왕이 하신 말씀, 미의 성적이야 아름다움이 적을 이깁니다. 좋은 작가로 성장해서 산림문학을 빛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도 어수선했던 지난해 세모의 어느 날 귀가하던 지하철 속에서 제가 산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었고 의외의 수상 소식에 한동안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의 손에 이끌리어 통도사 영축산을 따라오르며 비탈진 깊은 산 허리에 꼿꼿이 산세를 따라 비스듬히 서 있던 이름모를 나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산과 나무와의 첫 대면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른이 되어 가족과 함께
정이월의 시산제를 시작으로 울창한 수목들이 가득한 우리나라 전국산을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려곤 했습니다. 고단한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산을 오르다 보면 무량한 인내심과 가없는 기다림을 일깨워 주었으며 언제나 그 자리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며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들이 소곤소곤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나무와 꽃과 이름 모를 잡초까지 사랑하시던 생전의 어머니께서 늘 답게 살라시며 부모답게 자식답게 스승답게 제자답게 친구답게 이웃답게 아무리 세상과 세태가 바뀌어도 불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사 이치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이 너무 그립습니다. 저 너른 세상은 낮과 밤처럼 달라지는 우리들로 아우성인데 청청한 나무들의 세상은 한치의 변절도 모른 채 한 곳에 우직하니 뿌리만 깊숙이 뻗어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빗살과 소나기가 그리워도 등 돌리려 돌아설 줄 모르며 소리 없이 그 수많은 잠언을 내게 새겨준 이 세상의 나무여 숲이여, 오늘 그대들이 받을 귀한 살림문학상을 제가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염치도 없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치유를 널리 알리며 더 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시를 선정해 주신 산림문학회 심사위원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를 위해 정월의 운동설안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문단의 동료 선후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인 가족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시밭에서 마음껏 시를 가꿀 수 있도록 평생 외조해준 나의 지아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함께 하지 못하는 호주와 미국의 피부치 가족들에게 귀한 산림문학상 수상의 기쁨과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을 텐데 저의 족장을 대해서 이렇게 대상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글 쓰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10여 년 전부터 오도 이촌이라고 서울에서 5일간 지내고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뭐 커다란 그 농사라고 할 건 없지만 조그만 텃밭입니다. 근데 해마다 농사를 지면서 이제 후회를 많이 했는데 그 서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농장원에 비료나 주고 풀이나 뽑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는 그 밭 두 개다가 거름을 많이 주고 거기다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랬더니 그 올해 12월에 이렇게 대상이라는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쓰는 것도 충분한 밑거름을 주고 나서 키워야지 새싹이 자라듯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영광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산림문학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도 이 산림문학에 조금이나마 미력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글을 쓰고 산림문학에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 나름대로의
또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기를 약속하며 저는 조금 전에 아까 나눠드렸던 신매만이몽이라는 제 아직 미발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매만이몽 김선우. 감제비 허리춤에 붙잡아 메고 애엄길 소마소마 건들게 불제. 주제비 더굴의 사이로 덕팽이 스물거리면 앞선 걸음 멈추고 고무고무 버선발 어인만이 소장만이 부리시리 산개님 보하고 어깨에 노래기 걸리면 주루묵 속 무름이 놀림대 다부린다. 한양방 쥐암이 깔땅잎 깔고 황덕불에 몽 치른다. 식전 노래기 비추면 새옥매 수음에 올리고 어인만이 빌제 생자리 구강자리 마다 앉고 육구만달 마당심 덕정났다. 마대 휘둘러 3번 외치고 큰 절로 상견님께 고하되 신받다 신받다 을사년 성사의 모두 신받다. 또 이렇게 훌륭한 자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산림문학회에 등단을 시켜주신 심사위원 또 우리 또 이사장님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한테 그 산림문학회가 있다는 이런 길을 안내해 주신 우영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필을 접하게 되고 하고 싶었지만 할 곳을 찾고 있던 중에 저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신 우리 지도 선생님, 제가 흰모래 부천에 있는 흰모래 동인지 회원인데 거기에 지도 선생님인 우리 항정순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회원들이 같이 도와줘서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글을 쓰는데 많은 그 도움과 응원을 해준 저희 남편을 더불어 저희 2 아들, 며느리, 또 오늘 같이 온 우리 손녀들이 손녀가 저를 보고 요새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모범이라 그럴까? 그거 꼰대를 좀 보여주려고 여기 초대하고 와서 조금 아까 이 꽃다발을 줬는데요. 그래서 미래의 문인을 하나 키우려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신 심사위원장 권대근 교수님과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6시쯤 집에서 나와서 열차를 탈 때에 그 서늘한 공기 속에서 추워서 주스를 한 잔 사 먹고 그래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내가 정말 서울로 가야 될까? 그때만 해도 상당히 반쯤은 망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쓰고 보니까 정말 잘 왔네요. 예, 좀 지루하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심정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길하고는 이제부터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심사위원님께서. 그래서 제 나이가 되면 이제 내가 살아온 길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제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또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것들 요즘 세상 느낍니다.
그 시의 한 시 구절 중에 산에 산 부진이요 노중노 무궁이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산밖에 산이 이어져서 끝이 없고 길 가운데는 길이 있어서 무궁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이 있구나 이런 것 같다가 요즘 느낍니다. 이 새로운 길 호기심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즐겁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대 살림신앙하신 조인한 처녀님께서 저를 살림문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권유하신 바람에 살림문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5년차에 저는 사실상 등단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저 뒤에 앉은 이명희 선생님께서 어차피 글을 쓰려고 하면 등단을 해야 된다. 그런 권유에 의해서 한번 글을 냈었습니다. 제가 살림문학회 그 신상 수상 통보를 받고 한편은 아주 기뻤고 또 나이 80에 가까워서 이런 생각을 갖던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우리 김성길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거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살림문학회 발전이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뭉치자 할 수 없어서 단결했습니다. 살림문학회가 제2의 삶을 문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